안녕하세요. 혹시 EU로 제품을 수출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러니까 CBAM인데요. 이거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글렉이라는 곳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여기가 물류나 운송 쪽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023년 10월부터 이미 전환 기간이 시작됐는데 네, 벌써 시작됐죠? 근데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에 거의 8곳, 그러니까 78.3%는 이건 잘 모른대요. 좀 충격적이죠? 아, 그 정도인가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2026년부터는 이게 본격 시행되면 영향이 클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CBM이 대체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CBAM, 이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건 뭐랄까, 세계 최초의 탄소 관련 국경 조정 조치? 쉽게 말하면 탄소 국경세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탄소국경세요? 네. 그러니까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좀 느슨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 그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 비용을 부과한다. 근데 이게 그냥 세금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세금 형태가 아니라 CBAM 인증서라는 걸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인증서요? 네, EU 수입업자가 이거 사야 하는데요. 이 인증서 가격이 EU의 배출권 거래제, 아시죠? EU ETS. 네, 들어봤어요. 그거랑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출량 보고는 주로 생산자, 그러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의 몫이 크고요. 아하, 그 자료에 철강 예시가 있던데 그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EU 기업이 1톤 만드는데 탄소 비용 100유로를 내는데 만약에 한국 기업이 똑같은 거 만들면서 60유로어치 탄소 비용만 냈다면 네, 그렇죠. 차이가 나죠. 그럼 이 물건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그 차액 40유로만큼 CBAM 인증서를 사야 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은 EU 안에서 만든 제품이랑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야, 이걸 단순히 비용만 더 내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부터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네요. 상당히 큰 변화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큰 변화죠. 그럼 EU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걸까요? 배경이 궁금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탄소 누출, 카본 리키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탄소 누출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EU가 막 환경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여기서는 사업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규제가 좀 약한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 있겠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그런 규제 약한 곳에서 싸게 만든 제품들이 EU로 막 수입되면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감축 노력이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아하, EU 내부에서만 노력해선 안 되니까 무역 상대방에게도 같이 좀 기준을 맞추자.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동시에 EU 영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높은 환경 기준 지키는 자기네 기업들이 불리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경쟁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장, Leveling the Playing Field, 이걸 만들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게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유럽 그린딜의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고요. 단순 환경 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이나 통상 정책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 단계인가요? 일단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기간입니다. 전환 기간이요? 네, 이때는 실제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수출하는 품목에 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배출량을 측정해서 보고할 의무만 있어요. 일종의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도 쌓고요. 아, 그러니까 이 보고 때문에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그 MRV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전환 기간 동안 보고 의무를 잘 이행하면서 우리 회사의 MRV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보완할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2026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부터는 이제 확정 기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부터는 보고는 당연하고 실제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된 배출량에 대해서 제3자 검증도 받아야 하고요. 만약 위반하면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아, 훨씬 더 엄격해지는군요. 현재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이렇게 6가지랑 뭐 볼트, 너트 같은 일부 가공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유기화학물질이나 폴리머 같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 그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EU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다른 주요국들도 지금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이게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준비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걱정입니다. EU 수출 중소기업 절반 이상, 54.9%가 대응 계획이 아예 없고 MRV 체계를 파악한 기업은 21.1%밖에 안 된다니. 글랩 자료 보니까 이런 준비 부족 이유로 정보가 부족하다, 또 전문 인력이나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걸 꼽더라고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 CBM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2026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이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관리할 체계를 서둘러서 갖춰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EU의 CBM은 진짜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네요. 글로벌 무역 환경, 공급망 관리의 판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CBM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또 넘어야 할 장벽이네, 그냥 비용이고 부담이다, 이렇게만 보실 건가요? 또 남들보다 먼저 저탄소 생산 체계를 갖추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발판으로 삼으실 건가요? 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네,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가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